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3월의 첫 출근길이자 새 학기의 시작입니다. 설레어야 할 첫날에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사립 유치원들의 일방적인 개학 연기 통보에 강경한 입장의 교육 당국까지 아이를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3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유총 사태로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송파구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의사봉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았다고 주장하는 의원과 의사봉을 휘두른 의원은 맞고 소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319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8만 4천여 명이 오늘부터 무상급식에 들어갑니다. 내후년까지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지하철 9호선 일반 열차 중 2대가 4량에서 6량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말까지 모든 일반 열차가 6량으로 교체됩니다. 한유총 사태로 인해 오늘로 예정된 일부 사립유치원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네. 먼저 지금 서울에서는 개학을 연기한 곳이 몇 곳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초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일 토요일 정오에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예. 당초 44곳이 무응답 내지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는데요. 주말 동안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개학 연기를 철회한 곳이 생겨나면서 현재는 모두 26곳이 무응답 내지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26곳 중 20곳이 개학 연기, 나머지 6곳이 무응답한 곳입니다. 예. 그렇다면 당초보다 18곳이 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당초 44곳에서 26곳으로 그러니까 18곳이 밤새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예. 다시 개학을 결정한 겁니다. 이 같은 유치원의 입장은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됐는데요. 교육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서를 보내겠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예. 교육청은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3월 5일에도 미계원 씨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유치원 측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줄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아침 기준 26곳이 남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당장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긴급 돌봄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서울에는 권역별로 11개 교육 지원청이 있는데요. 이 개학 연기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거주지 교육지원청으로 돌봄을 신청하면 됩니다. 돌봄 유아 수용은 거주지 인근 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예. 이 안에 상관없이 거주지 인근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 아이들과 아이를 둔 부모가 피해를 보는 거라서 이 상황이 네.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한유총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에듀파인 시스템 수용을 조건으로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요구 조건을 내걸며 유아들을 볼모로 교육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한 사립 유치원에 대해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고발 조치 등 강력 제재할 방침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와 관련된 오늘 오전 상황과 교육청의 입장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1일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한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의사봉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의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한 의원이 의사봉을 휘둘렀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사건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6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장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이배철 의원이 자신을 의사봉으로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일부 안건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여야 간 소동이 벌어졌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배철 의원이 자신의 왼쪽 팔꿈치 등을 의사봉으로 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배철 의원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의사봉을 휘두른 것은 맞지만 흉내만 냈을 뿐 직접 때리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김 의원이 되려 현수막을 빼앗고 부의장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김장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배철 의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이배철 의원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의원들의 몸싸움이 경찰 수사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됩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자 송파구의 의장이 한 안건을 본회의 전날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바로 상임위원 개선의 건인데요. 이는 행정보건위원회 의원 구성을 기존 민주당 4명과 한국당 4명에서 그 민주당 의원 1명을 더 늘려서 5명 대 4명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체육동호회의 체육관 사용료 지원 조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결국 한국당은 2차 본회의 자리에서 의회 민주주의 말살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들며 장내 농성을 벌였고 여야 간 실랑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임시회도 연이어 파행을 겪었는데요. 의원 간 몸싸움이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며 여야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기초의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 폭행 시비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송파구의회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성북구 종암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민 5명은 주택에서 난 불로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건물 안에 있던 집기와 외벽을 태우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지하 1층에 의류 작업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중랑구 망우동의 한 골목길에 정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1시쯤 마포구 용강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면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시 고3 학생 무상급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서울 시내 319개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 8만 4,700명입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국사립초와 국제중학교 37곳에 2만 400여 명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5,688억 원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그리고 자치구가 20%의 재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반 열차가 4량에서 6량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일단 오늘부터 9호선에 6량 일반 열차를 2대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총 6편성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일반 열차 25대를 모두 6량으로 교체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9호선 급행열차 20편성을 모두 6량으로 늘린 가운데 이번 일반차 6량 편성으로 9호선 혼잡도가 121%에서 11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3.1절을 맞아 일대 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 성북구에서는 친일 행위가 밝혀진 김성수의 호를 딴 인촐로의 도로명을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촌로라 쓰여진 마지막 도로명판이 철거되고 같은 자리에 새로운 명패가 걸리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28년 만에 인촌로란 지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인촌로는 친일행위가 밝혀진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명. 그동안 보문역에서 고대 앞 사거리까지 1.2km 구간 27개 도로에 인촌로란 도로명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북구는 일제 잔재 청산에 동참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도로명 개정을 추진해왔고 마침내 인천로를 고려대로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도로명 개정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해당 주소를 사용하는 9천여 명 중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북구 단체에서 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게도 많은 자극이 돼서 향후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나갔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처럼 100주년 3.1절을 맞아 일제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은 교육계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정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교에 친일파 7명의 동상과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 또 113개 학교에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작사하거나 작곡한 교가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토대로 서울시와 교육청에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 작업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계 내에서도 다양한 친일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체를 파악하고 학교 내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제안하는 취지로 전수조사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여전히 남아있는 아픈 역사의 흔적을 언제쯤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서울돌이 돌아왔습니다. 이 조선총독부 건물 잔재로 독립기념관에 있던 겁니다. 종로구에 조성될 3.1 독립선언 광장의 주춧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과 자원 수탈의 전진기지였던 조선총독부.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하나로 지난 1995년 철거됐는데 일부 잔재가 천안 독립기념관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돌이 서울돌이란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24일 독립기념관을 출발해 안성 3.1운동 기념관과 독립운동가 이윤숙 선생 옛 집터, 서울시청을 거쳐 종로구 태화빌딩까지 이틀간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 아픔을 겪어가면서 갔던 그 돌이 100년 만에 저기 천안을 독립기념관에서 가서 있다가 바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고향에 돌아온 것은 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고난한 민중이 돌아온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서울돌을 맞이하는 돌의 귀한 3.1 독립선언 광장 조성 선포식이 마련됐습니다. 서울돌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태화관터에 추진하는 광장의 주춧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창신동 채석장에서 채굴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역사적인 현장에는 주민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조선총독부, 경성역 이런 속초 건물에 대부분은 소비했어요. 10년만 더 일제강점기였으면 우리 낙산이 없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그 돌에 다시 이 3.1운동 광장에 모셔지고 뜻깊은 행사라고 너무나 감회가 새롭고 서울시와 종로구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태화관 앞 주차장에 해외 독립운동 10여 개 지역의 돌을 모아 오는 8월 15일까지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울시가 공무원들에게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참다 못한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집단 행동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제로페이 홍보 정책에 반발한 강동구청 공무원 일부가 거리에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고압적인 방식으로 모집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청 노조 측은 서울시가 지자체에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할당량을 부과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시로 평가하면서 조직적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압박을 종용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정 동주민센터의 경우 직원 20여 명 중 최소 근무 인원만 제외하고 전 직원이 제로페이 모집에 동원되는 바람에 민원 업무가 마비된 사태도 벌어졌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 때 이제 직원 몇 명 빼고는 다 강제적으로 동원된다든가 또 저녁 때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녁 때이기 때문에 밤에 또 나가서 또 해야 되고. 한편 강동구청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 강동구청 공무원 노조 측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종용이 계속될 경우 비슷한 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영등포구 공무원들은 물론 전국 공무원 노조 서울 본부와 연합해 추가적인 물리 행동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서울 본부 차원에서도 지금 3월 4일 날 서울시장 면담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한 항의 또 강동구에 대한 항의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동구 제로페이 가맹점 실적을 총괄하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이날 열린 강동구청 공무원 노조 측의 주장에 별다른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올해부터 송파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동참합니다.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앞두고 민관학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꾸렸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학교는 물론 마을과 자치구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자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올해부터 송파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우선 실무협의회를 꾸리는 것으로 사업의 첫 단추를 꿰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월 1회 이상 모여 앞으로 진행되는 혁신교육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발전 방안을 찾게 됩니다. 일반 구민과 구청 관계자, 교사 등 민관학에서 18명이 선발됐습니다. 송파 혁신교육지구에 이제 또 출범을 또 이렇게 계기로 해서 더 발전하는 그런 송파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서 송파구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라 35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학교 대신 마을과 자치구가 나서 방과후 수업을 이끈다거나 지역의 분야별 전문 강사가 직접 교육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수업을 펼치는 게 대표적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학년별 진로 진학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진로 사업을 저희가 이 혁신교육지구에서 중점적으로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게,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게, 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되고 실무협의회도 사업 기간에 맞춰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인디밴드와 클럽 등이 밀집해 있는 마포구 서교동 주민들이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만났습니다. 관광특구 지정과 전담팀 신설을 주문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홍대 거리로 대표되는 마포구 서교동. 주민들은 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바랬던 수건 사업이지만 마포구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한 발도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교동이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아까 소개를 했는데요. 이 서교동이 아이러니하게도 관광특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줄기차게 5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행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총괄할 전담팀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서울의 문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끄는 핵심 지역이지만 행정이 일원화되지 못하면서 그만큼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 또한 통합행정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핫 거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리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마포구청에서 팀을 갖다가 구성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을 좀 마련해 주자고. 군은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 아직 홍대거리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해 시장이 지정하는 만큼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전국에 관광특구는 몇 군데가 있고 어떤 경우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는 관광특구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파악을 다 해서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신중했습니다. 젠틀피케이션 문제를 담당할 팀 신설로 인해 행정력이 넉넉지 않다는 것. 다만 3월 조직 개편에서 TF팀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팀을 하나 만들어서 아예 이것만 전담하는 팀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명 회장님 말씀하신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TF, 그것도 가능하면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제가 3월 달에 의회에 올리는 그 조직 개편안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 서교동 주민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노점상 문제, 관광객 통행 안전을 위한 보행료 확보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송파구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석촌호수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 배우들의 창작 뮤지컬과 송파 꿈나무 어린이 리코더 합주단의 연주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 3.1운동의 근간이 됐던 시민사회의 역사성을 되짚기 위해 송파 시민선언 낭독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발족한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지역 내 100여 개 시민단체가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엽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권역이 중구인 3명 이상의 주민모임과 단체, 법인입니다. 구는 신청 모임의 활동 경험에 따라 이웃 만들기와 우리마을 활동 지원으로 구분해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구는 4월 초까지 심의를 통해 대상 선정을 마치고 모임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4배에 가까운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에 대한 안내를 재난 문자로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이 재난 문자로 구분되는 게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도 일고 있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거의 재난 수준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법적인 다툼을 둘째치더라도 학부모를 설득시키려는 노력 없는 유치원들의 일방적인 행태에 여론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